네,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줄 호랑이 선생님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이 코너를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CDC 추억 컨설팅의 박세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첫 번째 자소서 클리닉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다짐과 각오가 상당히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것만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잡매거진을 통해서 그 자소서만은 제대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많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계획을 해도 실행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맞아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해야죠. 저희가 호랑이 선생님이랑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별명이 제규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규어입니다. 돌고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섭지 않게 아주 네. 따뜻한 잔소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CDC 취업 컨설팅의 유정석 대표님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의 탈을 쓰는 호랑이 유정석입니다. 2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 클리닉 직무별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어떤 직무를 알아볼지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소서 클리닉의 주제는요, 마케팅 직무입니다.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 관련해서 몇 번 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가고 싶어 하면서 이제 희망하는 직무가 마케팅이 가장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은 또 이제 바늘구멍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또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쵸.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마케팅 직무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마케팅 직무 소개 시간을 통해서도 유정수 대표님이 짚어주셨지만 조금 더 축약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직무죠? 네, 영업은 그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잘 팔게끔, 소비자들에게 잘 팔게끔 하는 직무라고 본다면요. 네. 마케팅은 어떤 제품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파는 입장이라 살 수 있게끔 자극을 잘 시켜서 상품화시키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뭐 전공이 경영학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전공이 좀 중요시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제가 사실 그 전에 삼성전자에 있으면서도 마케터 분들 보면은 경영학과 출신 비중이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의외네요. 네. 예. 사실 이제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에서 어떤 마케팅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3대 축이죠, 경영학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마케터를 한다는데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마케팅 업무 자체가 어떤 시장 조사 분석서부터 그다음에 뭐 상품 기획 그리고 그 홍보 그 브랜드 마케팅 홍보 모든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PSS라든지 세스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면은 마케터로 또 입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공계를 나왔어요. 전자공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내가 상품 개발이나 기획 쪽에 창업 동아리라든지 공모전 경험이 있으면 또 마케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영학과라고 해서 마케터가 되는데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기소개서 잘 쓰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직무가 원하는 자격 조건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느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들 어떤 것들을 자소서에 잘 써야 될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마케터가 돼봤으니까 네. 제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흔히 들었을 겁니다. 이거 협업이란 단어를 늘 들었을 텐데 왜 마케팅하면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상을 해서 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아이디어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 부서와의 그런 협업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해서 좋은 상품을 출시하기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마케터의 가장 큰 중요한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을 했을 때를 비유를 해본다면 예전에 제가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태스크포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장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상무님께서 공장에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이제 R&D 개발하는 자, 그리고 품질하는 쪽, 생산기술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영업팀이나 해외 영업팀, 다양한 부서들이 다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물론 공장에 품질이나 R&D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각 부서의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상당히 많은 코업을 통해서 해보니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좀 더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왜 소비자들이 이거를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 감각입니다. 숫자하면은 재무회계나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굉장히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숫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나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어떤 기준에서 넌 이렇게 한 것이냐라는 상사분의 질문에 의해서 제가 크게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은 즉 객관적인 데이터, 왜 이렇게 너가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입니다. 마케터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기까지의 그런 총체적인 그런 프로세스의 메인인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각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마케팅 분야에 이 지원을 할 때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을 설명해 주셨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에서 강점으로 잘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아워홈이라는 기업에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을 한 자소서를 가지고 저희가 그 합격 비결을 좀 낱낱이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저희 예. 공개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예.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꼼꼼히 조목조목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네, 회사는 이제 아워홈이고요. 직무는 역시 마케팅입니다. 주제는 입사 동기와 그리고 3년 후의 모습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잘한 부분은 딱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많던 떡볶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아, 섹시하다. 네. 끌리네요, 끌려요. 제목을 또 이렇게 보고 싶죠. 잘,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아오홈이 하고 있는 식품, 그러게요. 식품이라는 이런 연관성을 업종을 잘 끌어내면서 소제목에서 벌써 마케터적인 자질이 보여지는 주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떡볶이라는 일견 간소한 식품이 매장 앞 복도의 좌우 끝까지 늘어설 정도로 긴 손님의 행렬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던 저는 네. 하나의 식품이 천의 입맛을 가진 수요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개척하고 그를 널리 알리는 일, 즉 식품 마케팅이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 확실한 이런 동기가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러네요. 여기도 역시 본인의 그런 스토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질을 보여주는 점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년 후 아오홈에서의 꿈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잘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모디 슈머, 트렌드 리딩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케팅 관심에 이런 관심이 돋보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한 먹거리, 협업 이런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관 부서들과의 상품 기획 단계부터 해썹을 고려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적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재고 수량이나 판가 이런 등 언급으로 이런 트렌드 리딩할 수 있는 마케터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확실하게 본인의 강점을 보여준 자소서입니다. 네, 진짜 모범 답안식의 자기소개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썼다라는 생각 저희도 들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뭐 합격을 해서 이제 잘 써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상태로 컨설팅을 받으러 온다면 만점짜리를 2만점짜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두 분 MC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에 그 합격했다고 네. 그 농심 태경농사 네, 그거. 그 친구가 합격한 겁니다. 아, 이번에 합격한 거예요? 아오, 지금 합격한 친구인데 연락도 없어, 합격했는데. 네. 네, 지금 바쁘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랑 이제 자소서도 했고 그리고 기업 직무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그 입사 지원 동기에서 보시면은 뭐 식품 업종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왜 아오홈인가 그 종합식품 기업의 도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또 힘을 준다면은 네. 마케터로서의 입장에서 봐서 아오홈이 마케팅 전략에서 잘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언급을 해줌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터로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끌어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랬다면
합격이 아니라 그냥 수석 합격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케팅 직무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많은데요. 저희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 취업준비생들이 두 분께 보내온 질문들 제가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친구들이 공모전에 많이 참가하는데요. 이 공모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도 질문을 해오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공모전만이 필수는 아니고요. 네. 공모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마케팅이라는 거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공모전 경험을 통해서 협업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 아까 박소연 대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협업성을 공모전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또 좋은 거고요. 또 공모전 하게 되면 수상을 하게 될 때 뻔한 스토리 갖고는 절대로 수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유사하지만 창업 동아리 경험이 또 상당히 좋은 게요.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많이 팔리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동아리 경험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모델링을 한번 구상해봤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좋고 만약 그런 경험이 현재까지 없어요. 근데 꼭 죽어도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SPSS나 세스 같은 통계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시장 조사 분석, MI 쪽으로 충분히 입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공모전 경험뿐 아니라 시장 조사 그리고 창업 동아리 경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바로 드려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스토리가 많다 보니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이 오는데요. 글자 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니, 예. 트위터로는 글자 잘 줄이면서 왜 자소서는 왜 이렇게 못 줄이는지. 예. 네, 이 트위터는 정말 페이스북이나 간단하게 잘 네.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만 답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소서는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이제 다 말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질문 슬쩍 보고 이제 지연 동기구나 구구 쓰고 성장했던 경험 또 성장했던 경험 네스트에 쓰면 되지. 끼워넣고, 예.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이제 글자 수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전략이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볼까. 이런 두 가지식으로 한번 그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답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그 성장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성공적 스토리 써라. 이제 성공적 스토리 쓸 때에 예를 든다면은 친구들 보면은 뭐 2008년도의 경험, 무슨 이 동아리는 어쩌고 막 이렇게 풀어 쓰는데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나의 역할에 있어서 수행을 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포인트가 이제 잘 전달이 돼야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에는요,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두 분 합격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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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